자, 이번 시간은 경제 발전과 각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현대사에서 이제 각 정부의 어떤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 확인할 건데, 요 지금 이제 현대 경제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50년대, 뭐 60년대, 그다음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부터 2000년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년 그 주기씩 그 특징이 좀 이렇게 확연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50년대부터 이렇게 10년대별로 끊어가지고요. 그 시기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50년대 그 이승만 정부 때 한번 봐볼게요. 자, 1950년에 이제 6.25 전쟁이 있어요. 자, 전쟁 이후에 당연히 그 영향을 따져보면 뭐 국토가 황폐화되고 산업시설이 파괴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식량난, 물자 부족.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50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국이 그 우리나라에 원조 물자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공짜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줬는데, 자, 뭘 줬냐면요. 자, 자, 그다음에 원당, 그다음에 면화 이런 걸 이제 줬대요. 자, 이런 거 적어요. 원당, 면화. 자,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원조로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제 원료예요, 원료. 자, 원료고, 이 원료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는 1차로 가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밀가루, 제분이라는 건 밀가루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밀가루고요. 자, 원당을 이제 원료로 해가지고요. 이제 가공을 하면 제당. 요게 이제 설탕 만드는 거예요. 자, 면화, 이제 옷감, 우리 면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봐봐요. 밀가루, 뭐 설탕, 그 다음에 면, 기본적으로 이게 다 무슨 색깔이야? 흰색이죠, 흰색. 색깔이.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300산업, 세 가지 흰색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미국이 원조 물자를 주었는데요. 그게 이제 세 가지고요. 그게 이제 흰색깔이다라고 해서 이 50년대의 어떤 산업을 우리가 300산업이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잘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미국이 원조 물자를 주니까 오히려 국내 농산물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의 경제적 무능, 뭐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가 이제 찰싹 달라붙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부분은 이제 좀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런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가 50년대 말에 오면 이제 미국이 자, 원조를 이제 줄이기 시작해요. 줄이기 시작하면서 너희들 더 필요하면 이제 정식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무역 요청해가지고요. 돈 이제 지불해가지고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원조 물자를 이제 줄인 다음에 더 필요하면 정식으로 무역해서 가져가라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어떤 위기, 뭐 실업자 속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경제가 이제 어려움에 직면한 겁니다. 자, 요 시기가 이제 1960년 고쯤 해가지고요. 이제 그 이승만 정권이 이제 무너져가는 이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정권 말에 보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제 살기 어려우니까 이 정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도 이제 높여졌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4.19 혁명의 어떤 경제적인 원인, 자, 그게 바로 요겁니다. 미국이 원조 물자를 감소를 시켜가지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0년대는 우리가 이제 300산업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뭐 미국의 원조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60년대에 넘어왔습니다. 자, 이승만 이제 쫓겨나고요. 이제 새로운 내각 중심의 어떤 정치, 장면 중심으로 한 장면 내각 등장을 하고요. 자, 이승만 정부 말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경제 위기,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면 내각이 그러니까 당연하겠지. 바로 이전의 정부가 경제가 이제 어려워서 무너졌다라고 하면 새로운 정부는 당연히 경제 개발을 위한 이러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5.16 군사정변 해가지고요. 박정희가 이제 군사정변 일으키는 거죠. 결국에는 박정희가 대통령이 됩니다.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고요. 이전에 이렇게 장면 내각에서 만들었던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질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요. 박정희 정부에서는요. 그래서 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경제개발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자, 경제개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죠. 자본을 유치하기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일협정이라든지 베트남 파병, 뭐 독일 광부나 간호사 파견,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그런 게 다 이제 어떻게 돼? 이런 경제 성장을 위한 어떤 그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걸 이제 펼쳤다라는 거고, 자, 60년대의 어떤 이제 산업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바로 요거예요. 자, 경공업을 육성한다. 경공업. 자, 경공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우리가 뭐 이제 뭐 조립하고 손으로 이렇게 만들고 막 이런 걸 보통 이제 경공업이라고 그래요. 좀 이렇게 쉬운 공업.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 값싼 노동력.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노동력,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물건을 생산하면 물건의 원가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그 낮은 원가를 이제 외국에 이제 수출하면서 이제 그 물건을 외국에 이제 수출하면서 이제 경쟁력을 이제 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이었다라는 거야. 수출을 위한.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래서 경공업 보면은 뭐 이제 우리 뭐 가발을 만든다거나 뭐 운동화를 만든다거나 뭐 옷을 만든다거나 자, 이런 것 등이 이제 경공업이 되겠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70년대로 왔어요. 70년대의 어떤 산업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바로 이 중화학공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화학공업이면은 이 경공업보다 한 단계 이제 발전된 수준의 공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철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철 만드는 곳이 어디야? 포항에 포스코라는 곳 있죠? 그 기업. 그게 원래 그 포항 제철소였어요. 그게 다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철강,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배 만드는 거, 뭐 기계, 화학, 이런 거. 자, 이런 게 다 이제 중화학공업이라고 이제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여기 60년대, 70년대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가 1년에 경제 성장률이 막 10% 이상씩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고도로 이제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 이제 한강의 기적 막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야. 급격하게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니까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석유 파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석유 파동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석유가 중동에서 많이 나죠. 자, 이 중동 국가에서 이제 전쟁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석유 생산이 어렵고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이제 높아지면서 자, 이렇게 그러니까 산업이나 이제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나라들 공장을 돌리는 막 이런 나라들 석유가 이제 비싸지면 그만큼 어떻게 돼? 원가가 올라가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다가 우리 그 현대건설 보내가지고요, 이 노동자를 또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파견해가지고 이제 건설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건설업. 중동에다가 막 건물 이런 거 만들어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위기를 이 석유 파동에 대한 위기를 좀 극복하고자 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60년대 보면 이제 수출 주도형이잖아. 그러니까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다른 나라와 경쟁력이 있으려면 그 어떻게 돼? 그 원래 원료는 거의 비슷비슷할 거 아니야. 큰 차이가 안 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손으로 만들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노동력, 값싼 노동력으로 우리는 경쟁을 했단 말이야. 다른 나라와. 그래서, 자, 임금이 일단 적어요. 노동자들.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임금이 적으니까 적은 임금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농산물 가격도 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고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곡식이 이제 최저가다라는 거예요. 자, 농산물 최저가격, 노동자 최소임금 이런 걸 유지하는 거야. 왜?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니까 노동자들의 여건은 계속 이제 어렵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저항의 한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전태일이라는 우리 이제 그 열사가 분신 사건. 당시 이제 이 평화시장에서 서울에 평화시장에서 이 전태일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 노동법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 노동법에 있는 근로기준법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런 거 이제 지켜달라라고 이제 요구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몸에 피발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분신을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도시 집중적으로 이제 이 경제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니까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이제 격차가 심화돼요. 자, 농촌 경제는 어려워지고요. 그러니까 붕괴되다, 무너진다. 이촌향도.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농촌에서 도시로 다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촌은 점점 이제 낙후되고요. 발전은 점점 이제 안 되고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요. 도시는 발전도 되면서 사람들이 계속 이제 몰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박정희 정부에서 자, 이 농촌도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전개해요. 자, 농촌 환경 개선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농촌을 약간 이제 현대화 시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화장실도요. 이제 그 좀 이제 현대식으로 이렇게 바꾸고요. 그다음에 뭐 지붕도 뭐 기와나 뭐 초가집 이런 거에서 이제 뭐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런 걸로 이제 바꾼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상하수도 시설을 이제 만들고 막 도로도 정비하고 자, 이런 게 이제 농촌 환경 개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70년대 하면 우리가 중화학공업, 자, 여기 새마을 운동도 여러분들 좀 이제 기억을 해두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전태일의 분신 사건, 요런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이제 80년대에 왔어요. 자, 80년대에도 경제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성장했던, 그러니까 이때 이제 경제가 성장됐던 원인이 어떤 이제 이 전두환 정부가 어떤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세계적으로 엄청 이제 좋은 여건이었다. 경제가 다 좋았어. 이 80년대에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세 가지가 엄청 낮아가지고 경제가 엄청 이제 호황을 누렸대요. 너무 좋았대요. 세 가지가 낮아서. 그럼 그 낮은 세 가지가 뭐냐? 자, 저유가, 석유가 가격이 낮고요. 금리가 낮고요. 그러니까 금리라고 하면 이제 우리 뭐 돈 빌 때 뭐 이율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달러의 이제 달러가 좀 낮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자, 이게 이제 3조 호황이에요. 이 세 가지가 낮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당시 세계 전체가 경제적으로 좀 좋은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80년대에 어떤 이제 우리 경제 어떤 산업의 중심이 뭐냐면 자, 바로 기술 집약적. 기술을 모아 이제 산업을 펼친다라는 건데 이때 이제 반도체, 자동차, 뭐 전자 막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그 발전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게 되면서 자, 김영삼 정부 때 이제 경제협력개발기 OECD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흔히 우리가 뭐 그러니까 뭐 선진국을 어떤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OECD 회원 가입국을 기준으로 거의 보통 합니다. 자, 그다음에 국제통화기금 IMF에다가 이제 우리가 돈을 빌리게 되고요.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다음 정부인 김대중 정부 때 그런 IMF 외환위기를 이제 극복하게 되고요. 그 극복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제 금모기 운동하거나 뭐 이런 것도 했었고요. 또 기업이 이제 운영이 힘드니까 파는 거야. 자, 다른 나라에 또는 이제 뭐 다른 기업에다가 이제 팔아요. 그 기업을. 자, 그다음에 정리해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IMF를 극복하고자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실업자가 증가하고 비정규직 확대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등 그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났고요. 자, 이때 이제 90년대, 2000년대 우리가 산업을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첨단 산업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뭐 IT, 정보통신, 뭐 반도체, 휴대전화, 자, 이런 첨단 산업이 발달했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 확인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현대 그 각 정부의 어떤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통일과 관련된 뭐 평화와 관련된 내용을 볼 건데요. 요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앞에 내용이랑 조금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같이 한번 다뤄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북한과의 어떤 관계 면에서 보면 이승만 정부 때는 우리가 막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전쟁까지 있었잖아. 자, 그러다가 이 박정희 정부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자, 당시 이제 70년대 이때 보면은 냉전이 완화돼요. 사회주의와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갈등이 좀 완화되고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남북의 어떤 적십자, 국제우리기구죠. 이 적십자 회담이 이제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가 만난 게 아니지. 그냥 이런 이제 그 국제 어떤 기구의 어떤 단체 사람들끼리 이제 만나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 남북 적십자 회담의 이 배경으로 해가지고요, 정부가 공통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해요. 이게 당시 엄청 큰 이슈였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당시 이제 그 6.25 전쟁이 끝나고,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로 우리는 이제 북한과 그냥
단순히 이제 적이 된 거죠. 적.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막 그 북한과 연락하고요. 이런 거 전혀 몰랐단 말이야.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남북공동성명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분단 이후에 최초로 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 3대 원칙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잘 기억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남북 교류 협력의 어떤 기본 바탕이 되는 게 7.14 남북 공동 성명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분단 이후 최초라는 게 있죠. 자, 이제 노태우 정부 가볼게요. 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하고요. 자,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대요. 자, 이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평화 통일과 관련된 부분은 북한과 우리가 어떤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한 다음에 어떤 이제 뭐 선언이라든지 뭐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뭐 어떤 게 있냐라는 거야. 자,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에 보면은 서로 상대 체제를 인정하고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겠다 서로를 경제 교류를 하자라는 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다가 자, 김대중 정부 오면 김대중 정부의 어떤 이제 그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서는 이 김대중 정부가 어떤 그 내용이 많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자, 김대중 정부의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정책을 보면 대북화해 협력 정책, 일명 햇볕 정책 해가지고요. 북한을 엄청 이제 따뜻하게, 햇볕 따뜻하잖아요. 따뜻하게 대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분단 이후에 최초로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요. 남북 정상회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요. 북한 평양공항에 내려가지고요. 그 김정일을 이제 만나요. 내리자마자 이제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막 그러한 장면, 그 사진들 있습니다. 자, 회담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성명이나 선언을 발표하겠죠? 그게 바로 6.15 공동선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1차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결과라고 하면 6.15 공동선언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뭐 대화 협력, 평화 공존의 가치 이런 걸 추구하고 남북 문제를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자, 그 다음에 뭐 이산가족을 상봉한다던가 금광산 관광 개성공단 만드는 거, 뭐 경의선 복구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게 다 경제적으로 어떤 이제 남북이 경제적으로 이제 교류한다, 협력한다 라는 이제 내용들을 이제 이때 이야기 나누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이제 계승해가지고요. 2차 남북 정상회담 이루어지게 되고요. 14 남북 공동선언. 그러니까 이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결과라고 보면 돼요. 14 남북 공동선언. 자, 여기서 보면 자, 6.15 공동선언에 했던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보여주자라는 거. 뭐 나머지는 그냥 좀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뭐 이제 백두산 관광 개성공단 막 이런 거 이제 하자 시작하자 이산가족 상봉 하자 이런 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끝나고 나서 이제 등장했던 이명박 정부 때 보면은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아져요. 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게 되고요. 자, 금강산에 놀러 갔던 우리나라 관광객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피살이 되기도 하고요. 자, 북한의 어뢰가 공격해서 천안함 사태, 뭐 영평도 대포로 쏘는 뭐 그 피격, 뭐 이런 게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당시 이제 북한과의 관계는 점점 안 좋아지고요. 이후에 뭐 우리 다음 대통령인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때 보면 아예 막 개성공단 이런 게 아예 다 이제 중단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이가 더 안 좋아졌다가 최근에 지금 이제 19대 문재인 대통령 때 와서는 지금 이제 3차 그 남북 정상회담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돼? 이전 1차, 2차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북한 쪽으로 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3차 때는 북한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항상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공항 가서 봤었는데 이제는 육로로 판문점을 마지막에 세 번째, 그러니까 3, 4, 5차 남북 정상회담 때는 직접 이제 걸어서 넘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이제 관계가 좀 좋아졌다. 근데 또 이제 최근에 와서는 또 이렇게 사이가 또 이렇게 막 엄청 또 좋은 좋지도 않은 거죠. 약간 이제
지금은 좀 이제 사이가 조금 약간 이게 냉랭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 북한과의 관계가 항상 뭐 좋고 항상 또 나쁘고 그렇진 않으니까 이제 각 정부의 어떤 이제 특징 같은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